이렇게 솔직히 얘기해 주셔도 되는 건가요? 네. 그런가. 피부를 말해요. 안녕하세요. 피부과 전문의 이원경입니다. 증상이 어떤 건가요? 오돌토돌한 이제 살색이나 약간 갈색 모양이 팔 위쪽 혹은 다리 대퇴부 이런 데 생기는 게 주로 특징이고요. 닭살과 모공각화증 다른 기준이 있을까요? 교과서적으로는 모공각화증을 한글로 닭살이라고 번역을 해놓기도 하는데요. 일반적으로 말씀하시는 닭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교감신경계가 항진되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근육이 수축하고 털이 서고 하면서 오돌토돌하게 만져질 수 있는데, 그건 그런 자극들이 없어지면 자연히 원래 피부로 돌아오는 게 닭살. 모공각화증은 그런 오돌토돌한 부분이 없어지거나 자극에 의해서 유발되거나 이런 게 없이 계속 가지고 있는 게 모공각화증이고요. 원인이 있을까요? 모낭의 각질화 과정에서 뭐 문제가 생겨서 생길 거라고 추측을 하고 있고, 유전성도 일부 있다고 되어 있어요. 자가진단법이 따로 있을까요? 팔 외측이나 다리 외측에 오돌도돌하게 털 주위로 피부가 튀어나온 게 지속이 된다면 의심을 해볼 수가 있고, 얼굴에 생겼을 때는 뭐 여드름의 면포와 조금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경우도 있는데요. 일반적으로 팔에 생기거나 다리에 생겼으면 지속되는 오돌도돌한 것이 있으면 의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모공각화증이 주로 잘 나타나는 부위가 좀 네. 어디인지.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볼 외측에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. 그 다음에 팔 외측에 주로 생기고, 조금 나이가 들어서 청소년기 되면 여기 팔 외측이나 다리 외측, 뭐 엉덩이 이런 데도 생기실 수 있고, 많이 심한 분은 뭐 몸통이나 뭐 이런 데까지도 번지시는 경우도 있고. 혈액질수록 더 심해지거나 연관이 있나요? 비만이랑 연관이 있다고 되어 있고, 비만했을 때 생겼다가 이것도 나이가 들면서 이제 좀 없어지실 수도 있고요. 갑자기 이런 게 생겼다 이럴 수가 있나요? 없으셔도 생기실 수가 있고요. 부모님이 어릴 때는 있으셨는데 나이가 들면서 없어지신 상태여서 없다고 느끼실 수도 있고요. 일반적으로 흔한 상황은 아니신 것 같고, 그 경우에는 그게 모공각화증이 맞는지 혹은 비슷한 부위에 생기는 어떤 다른 질환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. 셀프 제모를 해서 네. 그 이후로 모공각화증이 생길 수가 있을까요? 갑작스럽게 생기는 질환은 아니긴 해서, 근데 자극이 가고 그 자극 때문에 각질이 더 많이 자라고 해서 모공각화증이랑 비슷하게 모낭 주위로 각질이 많이 이렇게 자라서 오돌도돌하게 보이시는 병변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. 흑살 여드름이랑 모공각화증의 차이점이 정확히 어떤 게 될까요? 각질이 많아져 있는 거는 비슷하다고 보실 수 있는데, 흑살 여드름은 여드름에서 이제 면포라고 하는 하얗게 보이는 여드름인데, 그거는 지피지가 안에 차 있고요. 압출을 한다거나 하면은 나오겠죠. 모공각화증은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압출해서 치료하는 것도 아니고. 컨디션이 이제 좀 저하되고 염증성으로 좀 바뀔 수가 있을까요? 홍반이 원래 동반되어 있으신 분도 있고, 면도나 이런 것 때문에 자극이 돼서 홍반이 생기실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자극 정도에 따라서 홍반 정도가 더 심해지고 뭐 가렵고 이렇게 되실 수는 있는데, 면역이 저하되었다는 거랑은 직접적인 관계는 없으실 것 같아요. 심화가 됐다 하는 생활 습관이 뭐 따로 있을까요? 때를 미시는 거 흔히 보실 수 있는데, 뭐가 이제 오돌도돌하게 있으니까 손이 가고 긁어서 색소 침착이 남는다던가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는 거, 때를 밀면 일시적으로 벗겨져 나가면서 호전된다고 느끼셔서 때를 미시는 경우가 있는데, 때 미는 것 자체로도 물리적으로 자극이 되게 강한 자극이 되고, 때 밀기 전에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몸을 불리는 거, 또 피부를 추후에 건조하게 만드는 강한 자극이 되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쉽지 않아서 각질이 쌓이는 걸 수도 있나요? 그런 부분이랑은 별로 관계는 없으실 것 같고, 흔히 얘기하는 때 같은 경우와는 이 부분은 태어날 때부터 있거나 유전적인 부분이 작용하는 거여서 뭐 그런 때랑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유독 더 심해지는 계절이 따로 있을까요? 건조하면 심해지실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겨울철에 더 심해지실 수 있으시고, 여름철에 조금 호전되고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럼 피부과에 가서 받을 수 있는 치료가 어떤 게 있을까요? 스크럽, 필링을 해볼 수 있죠. 이렇게 물리적으로 어느 정도 제거를 함으로써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. 색소 침착 같은 게 남아있다면 토닝 레이저 등을 해보실 수 있고, 붉은기가 있다면 단기간으로 스테로이드 연고 같은 걸 조금 쓰거나 혈관을 조절하는 레이저를 해보실 수 있고요. 기본적으로는 뭐 보습제 발라주시는 거랑 피부과에 오셔서 피부 연화제 종류를 처방을 받으시거나 혹은 레티노이드 크림 같은 걸 처방을 받으셔서 바르시면서 조금 조절을 해보실 수 있어요. 원장님께서도 혹시 개인적으로 치료를 받아보신 적이 있어요? 저는 치료를 안 받고 그냥 시간 지나니까 없어졌어요. 보습제 잘 바르시고 기다리셔도 됩니다. 이렇게 솔직히 얘기해 주셔도 되는 건가요? 네. 그런가. 피부를 말해요. 필요한 치료 기간
기간은 어느 정도 예측을 하면 좋을까요? 수개월에서 수년 이상도 걸리실 수 있어요. 토닝 레이저나 혈관 레이저를 한다? 이러면은 뭐 한 5차례 이 정도를 해가지고 수개월 안에 한번 경과를 볼 수도 있지만 전체가 다 사라지기까지는 아무래도 시간이 오래 걸리실 수 있어요. 필링이랑 스케일링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? 어쨌든 각질이 막혀서 오돌도돌하게 만져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물리적으로 좀 제거를 하면은 보들보들하고 좀 맨들맨들하게 만들 수가 있죠. 스케어 같은 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? 보습제를 꼭 뭐 하루에 한 번 이렇게 바르시는 게 아니고 2번, 3번도 바르셔도 되거든요. 보습제를 발라주는 게 제일 중요하죠. 샤워 시에 뜨거운 물, 차가운 물 너무 뜨거운 물은 사용하지 않는 게 좋죠. 또 샤워 마치시고 바로 보습제를 발라주시고. 에어컨 바람, 선풍기 바람 우리 꼭 써야 되잖아요. 아, 그렇죠. 이런 게 좀 관련이 있을까요? 좀 건조해지면 좀 악화되는데 기여를 할 수 있죠. 파운데이션 같은 걸로 좀 덮는다면 괜찮을까요? 화장을 조금 진하게 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옆의 정상적인 모공이나 이런 부분들을 또 화장이 막을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뭐 여드름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너무 짙은 화장, 너무 두꺼운 화장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.